자, 이제 콩지 팥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지 팥쥐는 아까 서두에 얘기한 대로 계모형 소도 대표적인 작품인데, 근데 아까 첫 척간의 갈등을 다루는 게 사시 남정가 대표적이라면, 솔직히 콩지 팥쥐는 가정 간의 갈등 외에도 흥미로운 요소가 많아요. 왜냐, 뭐 위기에 처했을 때 조력자가 나타나서 도와주고 이런 등등의 알겠지? 되게 흥미적인 요소가 있는데, 보통 계모형 소설의 일반적인 구성은 콩지 팥쥐도 있지만 더 유형화가 많이 된 거는 장화홍련 알고 있지? 장화홍련 이것도 많이 나와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재밌어요. 콩지 팥쥐 읽으면서 이거 언제 읽었지? 그러면 어렸을 때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서양 동화가 생각날 거예요. 신데렐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읽으면서 내용 파악하는데 주력하면 돼요. 6분 줄게요. 해보세요. 자, 콩지 팥쥐는 문제풀이를 먼저 해보시죠.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자, 볼게요. 내용을 다 봤으면 볼게요. 콩쥐 팥쥐는 진짜 동화적인 요소가 강해요. 계모하고 전처 소생과의 갈등이라는 사회적 문제도 다루고 있지만 흥미로운 요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봐봐. 콩쥐라는 주인공과 배씨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배씨가 바로 계모고요. 콩쥐가 전처 자식이에요. 알겠지? 팥쥐는 이름 자체가 되게 재밌지 않아요? 콩쥐, 팥쥐. 알겠지? 팥쥐는 바로 배씨의 딸이. 자, 어쨌든 콩쥐 안 데리고 팥쥐만 데리고 다 이것은 알 거예요. 왜 같이 잔치를 갔지? 콩쥐도 잔치 가고 싶었는데 못 가요. 대신 과제를 냈습니다. 요걸 하면 돼요. 콩쥐가 수행해야 될 과제 두 가지입니다. 너 가고 싶으면 배 짜던 거 짜. 그리고 겉피, 석섬 찧어놔. 껍질을 벗기지 않는 피, 껍질 벗기라는 얘기인데 이걸 하루 만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알겠지? 이러한 고된 농사일을, 고된 집안일이죠. 이거를 어떻게 어린 소녀가 다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에. 알겠지? 자, 이럴 때 밑에 보세요. 콩쥐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자, 그래도 일합니다. 되게 착해요. 시키니까 일하고 있는데 짤깍짤깍 있는데 이거 배틀 소리거든. 서술상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이거는 연습만 하세요. 짤깍짤깍 같은 단어를 쓰지. 요거 음성어지. 이걸 뭐라 그래? 음성 상징어라고 하는 거예요. 음성 상징어 썼니 안 썼니 그랬을 때는 요 단어만 딱 눈에 띄는 게 찾으면 돼요. 그리고요, 고전 소설에서 내가 연습해야 될 것은 편집자적 논평, 다른 말로 서술자 개입이라고 하는데, 그게 나오면 서술자 개입을 썼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그러나 무슨 재주로, 자, 한필 매르자며 석성 겉필을 찌으랴 콩쥐는 얼마나 옳든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었다. 이건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상황 설명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서술자 개입이나 편집자적 논평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자, 편집자적 논평인데 이걸 통해서 서술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콩쥐가 과제 수행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콩쥐 혼자서 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독자에게 이해를 돕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다음 그만큼 콩쥐가 슬프다는 걸 강조하는 건데, 콩쥐가 왜 슬플까요? 자기도 따라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슬픈 거예요. 이거 차별 대우예요. 알겠죠? 자, 이럴 때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 이럴 때 콩쥐가 진짜 하늘에서 또 관심을 가지나 봐. 하늘에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예쁜 여자가 나타났지. 자, 근데 이 예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뭐 하냐면은 배틀에 올라서더니 얼마 안 가서 짜던 배를 다 마쳤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제 일 끝났으니 어서 외가로 가요. 게다가 이것까지 줘요. 아이고. 새로 지은 옷 한 벌과 댕기 신발까지 새 것으로 내줘요. 그러니까 왜 새 걸 주냐면은 니네가 다 이거 같이 알겠지만은 외갓집 가고 싶은 이유는 콩쥐가 가고 싶은 잔치집이거든요. 파티잖아요. 파티에 허름한 옷을 입고 갈 수는 없잖아. 자, 보니까 니네 신데렐라랑 너무 비슷하잖아요. 알겠지? 신데렐라도 집안일을 다 마치고 가야 되는데 그 요정이 도와주고 막 그러잖아요. 자, 됐어요? 자, 어쨌든 정체가요, 직녀인데 니네 견우와 직녀할 때 그 직녀예요. 혹시나 직녀가 누군지 모르면 직녀도 사람 아니에요. 자, 봐봐. 견우와 직녀는 불행한 연인이잖아. 강물 때문에 서로 못 만난다고 그랬지? 그 강물 이름이 뭔지 알아요? 혹시 견우와 직녀의 만남을 가로막는 그 험한 강물이 뭔지 알아요? 은하수예요. 알겠지? 은하수는 하늘나라 별자리잖아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다리가 오작교인데 그건 새들이 놓아주는 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인간들이 아니고 견우와 직녀도 봐봐, 하늘나라 사람 신인이에요. 견우는 소우자라 써가지고요, 농경의 신이고요. 직녀는 저 짤 직자거든. 그래서 직녀는 배틀의 신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배틀 배짜는 도구. 전쟁신 아니라고. 그렇죠? 자, 그래서 봐봐, 얘가 배틀의 신이죠. 그러니까 배틀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말이 안 돼요. 아무리 배를 잘 짜도 한 번에 올라서더니 얼마 안 가서 그냥 금방 짜버리지.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콩쥐를 도와준 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존재? 초월적 존재. 알겠어요? 초월적 존재가 도와주는데 얘도 황제님의 허락을 맡았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동아시아에서도 이런 신들이 있지. 이거 도교인데 최고의 신이 바로 제우스 같은 신이 옥황상제예요. 알겠지? 응. 잠깐만.
제우스 같은 신이 옥황상제예요. 자, 그리고 공중으로 날아가는데 이거 봐봐. 전기적인 요소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걸 전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그리고 얘들아, 배 짜는 거 말고도 과제가 또 있지 않나요? 껍질 벗기는 거죠. 그건 더 힘들 것 같은데 새들이 도와줍니다. 여기 새떼가 원래 새들이 나타나면 새 쫓아야 돼. 농사 짓는데 왜? 걔네들은 곡식 쪼아서 먹어버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신비롭게도 겉피를 쪼아 먹는 게 아니라 껍질만 벗겨놓고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껍질만 벗겨놓고 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도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에요. 누구의 명령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하늘의 명령을 받았겠지? 역시 새떼도 조력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외갓집 잔치를 갑니다. 콩쥐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외갓집 잔치예요. 자, 이제 다음 단락 볼게요. 이때 뒤에서 감사가 도임하는 행체가 위를 같이 노는데 에라 개들 섞어라 하는 벽제 소리. 이 벽제 소리가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벽제 소리는 참고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행차할 때 자빈의 통제를 금하던 일. 근데 차곡보면 나오잖아. 물러거라! 이런 이거죠. 물러거라! 감사님 행차시다. 물러거라! 막 그러지. 됐지? 그 옛날에는 그 관리들이 지나갈 때는 아랫사람들이 다 피하거나 아니면 엎드려야 됐단 말이에요. 참고로 이 감사라는 벼슬은요. 감사라는 벼슬 굉장히 높은 벼슬입니다. 혹시 뭐냐면 서울에서 감사에 대항하는 것은 서울시장.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 감사가 다른 말로 감찰사거든요. 알겠지? 응. 자, 어쨌든 콩쥐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자, 중요한 거는 신발 한 짝을 물속에 빠뜨리고 그냥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콩쥐는 신발 한 짝을 잊어버렸어요. 아, 잃어버렸다고.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셋째 줄 볼게요. 감사가 무심히 앞을 바라보니 이상한 서기. 자, 서기가 뭐예요? 상서로운. 또 나왔죠? 신비로운 기운. 그러니까 감사가 행차하는데 앞에서 뭔가 빛이 확 나는 거예요. 아주 좋은 기운이 확 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서기가 떠도는 허물이 개울물 안에 아이신 한 짝이 있다라고 했는 거죠. 알겠지? 그러면 이상한 서기가 나는 건 아이신 한 짝인데 이 신 한 짝이 바로 감사하고 콩쥐를 만나게 하는 만남의 매개체예요. 이 신 한 짝의 주인이 되게 궁금한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감사가 신발 임자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앞에 뭔가 상스러운 기운이 이상한 기운이 확 오는 겁니다. 뭐지? 좋은 기운이 있는 거예요. 가봤더니 신발 한 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발 한 짝의 주인이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한 거지. 그래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들아 만약 문제 나온다면 신데렐라 줄거리가 나올 거예요. 알겠지? 신데렐라 줄거리하고 여기 비교했을 때 신데렐라랑 결정적인 차이점은 이겁니다. 니네 신데렐라 기억나요? 왕자님이 신데렐라를 찾는 이유는 유리구두 주인공을 찾잖아요. 근데 이미 왕자는 신데렐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지. 서둘러 12시까지 집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유리구두 놓고 가보죠. 근데 감사는 콩쥐를 만나지 않았고 신발 먼저 얻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콩쥐 파티자는 감사가 콩쥐의 얼굴 몰라요. 그냥 신발 있던 자리에서 빛이 확 나가가지고 궁금해서 콩쥐를 찾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찾고 보니까 괜찮은 여자예요. 그래서 결혼해버려요. 뭔지 알겠죠? 자,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거 보세요. 이렇게 신짝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각처로 사람을 보낸다. 그러니까 감사는 신발 임자를 찾으려고 노력하네요. 그지? 자, 이제 이즈음 콩쥐는 외갓집에 가서 외삼촌 외숙모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못 오는 줄 알고 섭섭하게 생각했던 외삼촌 외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씨만 기색이 안 좋아. 그러니까 배씨는 콩쥐를 싫어해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하죠. 너 배 다 짜고 왔어? 커피 다 배고 왔어? 집 어떻게 하고 비워놓고 왔어? 비다 너 웬 거야? 훔쳤니? 여기서부터 이까지 계모가 질책하고 있는데 지금은 계모는 콩쥐한테요. 자기가 수행한 내린 과제를 다 수행했는지 좀 묻는 거예요. 알겠지? 자, 됐습니까? 과제 수행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남이 못 보는 틈틈이 꼬집고 있죠. 구박하고 있습니다. 계모 진짜 나쁜 여자예요. 알겠어요? 콩쥐는 기가 막혀서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낱낱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는데 이 자초지종에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직녀가 도와준 거, 새떼들이 도와준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리하여 콩쥐의 이야기를 듣던 계모인 누나는 산모은행처럼 변해지고 얼굴색이 청기화처럼 푸르러지니 근데 이거 봐봐. 그 흉악한 속마음이야 어찌다 알 수 있으리요 라고 했지. 이것도 누구의 목소리? 서술자의 목소리죠? 그러니까 여기 2번 여기에요.
이 부분은 결국은 좀 짧게 적을게요. 서술자 개입이에요. 알겠지? 요것도 서술자 개입인데 이걸 통해서 배씨라는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생각, 평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알겠지? 평가를 드러내고 있는데 분명히 계모는 흉악한 속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계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지? 계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술자가 끼어들어서. 알겠지? 아유, 오해하지 마. 이 계모는 진짜 나쁜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자, 됐어요? 다시 본문 들어가세요. 이때 집안에 터지도록 손들이 모였었는데 봐봐.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콩쥐의 불쌍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부터 사람들의 반응을 일일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너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있잖아. 주인공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왜 엑스트라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거 왜 보여준 줄 알아요? 사람들의 반응을 제시하고 있지. 사람들의 반응을 제시함으로써 결국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여론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예, 특히 고전소설은 권선징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여론은 분명히 객관적이에요. 알겠어요?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자, 객관적으로 인간성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봐봐. 저색씨는 엄마가 없어서 고생이다. 그래서 콩쥐 동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저색씨는 계모한테 구박받고 있다. 다 알아요. 계모가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부친에겐 둘도 없는 효녀다. 그러니까 사람들 알고 있지. 그런 고생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콩쥐는 아빠한테 잘한다는 얘기죠. 자, 저렇게 고생을 당하는데도 부친은 전혀 몰라. 비판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친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부친도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자, 그러니까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비판해요. 두 사람은 비판해요. 누구? 계모는 구박한다고 비판하고 있고 부친은 그것을 도와주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알겠지? 그러니까 계모와 부친에 대한 비판, 그리고 콩쥐는 동정, 그리고요 칭송, 효녀라고 칭송하고 있잖아요. 이해돼? 그러니까요 콩쥐는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계모와 아빠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됐지? 그리고 난 다음에 봐봐. 그런 기이한 일. 봐봐 앞에 있죠. 직녀가 도와주고 새떼가 도와준 일. 그런 기이한 일이 있었으니까 콩쥐는 보통 사람이 아니겠지? 그래서 저 색시는 반드시 귀하게 되리라 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나왔지만 이거는 훗날의 사건을 암시하는 뭐라고요? 복선입니다. 나중에 분명히 주인공 콩쥐는 긍정적인 인물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거는 자, 아니 직녀가 다 죽어 갔다는데 신한짝은 어디 갔지? 딱 봐도 신발 한 짝이 없지. 근데 때마침 누가 왔어요? 마침 관가에서 차사가 나와 동리를 돌아다니며 이 동네에서 신발 한 짝이 있는 사람을 이와서 찾아가라라고 했지. 자, 그러니까 관가에서 신발 한 짝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이제 동네 사람들 알아차린 거지. 그걸 듣고 있는 배씨의 반응입니다. 저 신짝은 분명히 콩쥐년이 잃어버린 것인데 라고 했지. 신한 짝을 콩쥐의 것으로 짐작하는 게 바로 배씨예요. 알겠어요? 왜냐? 지금 신발 안 신고 있는 사람은 콩쥐뿐이니까. 됐지? 응. 콩쥐 파티전은 여기까지 있고 이후의 이야기는 짐작할 수 있겠지? 그래서 신발 주인 찾을까요? 맨 먼저 누가 나설 것 같아요? 파찌가 나서겠지? 파찌가 나서는데 그 신발이 작을 것 같아요? 클 것 같아요? 작아요. 알겠죠?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콩쥐가 그 신발에 딱 맞아가지고 결국 감사가 콩쥐랑 결혼하게 되지. 귀하게 되거든요. 근데 신데렐라는 결혼하고 끝나지. 근데 콩쥐 파티전은 신데렐라랑 다른 점은 결혼 이후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 결혼 이후의 이야기가 그 확인할 속에 나오는데 어차피 뭐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결혼해서 귀하게 됐지? 파찌가 찾아오거든? 파찌가 시기예요. 콩쥐가 귀하게 된 걸 보고 시기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콩쥐를 살해한다고. 콩쥐 죽인다고. 물에다 밀어가지고 물에 빠뜨려 죽여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알아요? 파찌랑 콩쥐랑 하나도 안 닮았거든? 근데 파찌가 콩쥐 행세를 하는데 감사가 멍청해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아니 콩쥐 얼굴이 왜 이 모양이 이꼴이 됐어? 라고 변명하고서 햇빛을 너무 많이 와서 탔어요. 뭐 이런 식으로. 피부 트러블이 났어요. 이런 식으로 해도 속아 넘어가요. 알겠지? 그런데 콩쥐가 귀신이 돼서 나타난다고. 예. 결국 그렇게 해서 감사가 자초지종을 알게 되고, 알겠지?
그 연못을 다 파내가지고 콩쥐의 시신을 찾아내거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콩쥐가 그때 살아나요. 그겠죠? 뭐 황당한 게 아니라 그죠. 그리고 팥쥐 엄마 대신은 감사의 처벌당합니다. 근데 이게 작자 배당 소설에서는 여러 이본도 있겠지만요. 제일 심각한 거 보면요. 제일 센 처벌이 뭔지 알아요? 팥쥐하고 팥쥐 엄마를 짜같이 담그라고. 젓갈 담그라고. 그죠? 뭐 근데 그런 과한 거는요 안 나와요 수능에. 왜? 너무 무섭잖아요. 안 그래?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 봐봐. 등장인물은 콩쥐, 배씨, 감사. 알겠지? 아직 팥쥐는 안 나와요. 알겠어요? 콩쥐, 배씨, 감사. 착한 콩쥐와 콩쥐를 괴롭히는 계모, 배씨 사이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갈등 맞아요. 착한 콩쥐와 콩쥐를 괴롭히는 계모, 배씨. 자, 그럼 콩쥐가 직녀와 셋대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건과 신 한 짝을 계기로 감사와 만나게 되는 사건인데 아직 만나지는 않았어요. 신 한 짝을 계기로 감사와 만나게 되는 거고 시점 역시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그럼 여기서 누구겠니? 권선징악이겠지. 고전수술은 대부분 권선징악의 내용입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1번 문제 쉬워요. 복선 앞으로 일어난 사건. 5번이죠. 장차 귀하게 될 것이다. 2번도 쉬워요. 콩쥐의 부친 있죠? 콩쥐의 부친은 콩쥐가 구박받고 있다는 걸 모른다고 했잖아요. 안 그래요? 모른다고 했으니까 알고도 고뇌하는 게 아니에요. 자, 3번 이 용어만 알면 돼요. 보편성이라는 것은 신데렐라 이야기와 유사하다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퍼져 있다는 것은 결국은 문학은 보편성을 지닌다. 문학은 보편성을 지닌다. 이런 거예요. 사시남정기는 보편성을 지닐까요? 아니면 특수성을 지닐까요? 아니, 사시남정기도 봐봐. 서양도 남성 중심 사회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에 의해서 억압받는다는 점은 보편성이겠지만 일부 다처제 사회라는 것은 서양 사람은 좀 이해를 못해요. 알겠죠? 서양 남자들은요 바람을 바깥에서 피운다고. 예, 집안으로 끌고 들어오지는 않아요. 예. 근데 중국 사람들은 얘들아 이거 보면 잘 이해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더해요. 이런 황제 같은 사람은 첩을 엄청 두고 그러잖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사신남정들 보면은 뭐 별로 공감 많이 하겠죠.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데리고 들어오지는 잘 안 들어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특수성이다. 동아시아의 특수성. 알겠지? 자, 됐습니까? 그리고 콩쥐는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신비로운 사건 나타나고 있고 이것도 전기적인 사건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됐지? 자, 요 정도라고 얘들아 콩쥐 팥쥐 확인학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연습하면 돼요. 알겠지? 중복 안 되지만은 콩쥐 팥쥐 내용은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가 많으니까. 자, 됐어요? 문학은 이걸로